네, 반갑습니다. 오늘은 전월세를 계약하거나 집을 사고 팔 때 매수인과 임차인이 특히 조심해야 할 부분에 대해 설명드릴게요. 부동산 거래할 때 통상적으로 중개사가 알아서 잘 해주겠거니 하거나 이 긴장이 된 나머지 잔금날 이런 실수들을 해서 몇 천만 원에서 많게는 몇 억까지 돈을 날리고 법적으로 휘말리기도 합니다. 이 영상만 끝까지 잘 보셔도 부동산 매수하시거나 전월세 구하실 때 좀 프로답고 마음이 편해지실 거예요. 자,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. 일단 크게 두 가지 경우를 가장 주의해야 하는데요. 집에 대출이 껴있고 은행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을 텐데요. 이럴 때 어떻게 안전하게 잔금을 치르면서 대출금을 상환하고 은행에 설정되어 있는 저당을 말소하느냐, 이 부분이고요. 다음은 잔금을 치를 때 어떤 방법으로 치러야 하는지, 어떤 순서로 치러야 하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. 자, 그럼 먼저 대출이 껴있는 집이고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 거래 주의사항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보통 거래할 때 이런 것들을 중개사에서 알아서 해주겠거니 하다가 사기를 당하거나 큰 손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. 그럼 주의사항 첫 번째부터 살펴보면요. 대출이 껴있는 집일 때 이렇게 하셔야 안전합니다. 자, 첫 번째로 계약하는 당사자죠. 매수인이나 임차인은 부동산 중개소에다가 잔금을 주거나 집주인에게 직접 송금해선 안 됩니다. 뭐 집주인이 돈을 받으면 은행 가서 상환한다고 하거나 이런 말은 들으시면 안 돼요. 거래하는 날 잔금을 치르는 매수인이나 임차인이 직접 상환해야 합니다. 매도인이 은행이나 인터넷 뱅킹으로 대출금 상환 계좌를 받아서 주면요, 그 계좌로 대출금을 매수인이나 이제 임차인이 직접 상환을 하시면 되는 거죠. 그리고 잔금을 빼고 남은 차액만큼 집주인에게 보내주면 되는 거죠. 근데 가상계좌를 안 주는 은행도 있어요. 그러면 집주인이랑 매수인, 세입자라면 임차인분이 함께 은행 창구에 가서 상환하는 게 안전합니다. 자, 두 번째입니다. 집주인의 은행 대출금을 상환할 때 부동산에서 등기 이전을 하기 위해서는 의뢰하는 법무사나 직원이 와요. 근데 이런 분들에게 맡겨서 대출금을 상환하게 되면 안 됩니다. 뭐 물론 드물긴 하지만 언제든 맘만 먹으면 돈을 갖고 도망갈 수도 있으니까요. 애초에 이런 일은 안 만드는 게 좋겠죠. 자, 세 번째로요. 이 방법이 거래할 때 안전하고 제일 깔끔한 방법이죠. 계약한 당사자는 중개사와 함께 집주인이 대출받았던 은행으로 가서요. 창구에서 대출금을 상환하는 겁니다. 대출금을 상환하게 되면 근저당권 말소를 신청해야 됩니다. 이 집담보대출을 갚았으니까 은행에서 대출받은 내용을 없애달라는 거죠. 이 말소 비용은 몇만 원 안 나오는데 이거는 뭐 매도인이 내면 되고요. 그렇게 되면 바로 집주인의 대출 완납도 확인받을 수가 있죠. 그 다음 나머지 잔금을 집주인 계좌로 송금해주면 끝나는 겁니다. 이게 부동산에서 만나서 거래할 때 대출금을 상환하는 가상계좌를 받고 매수인이 직접 잔금 처리를 할 수 있으면 그래도 됩니다. 근데 이렇게 가뜩이나 좀 정신없는 날인데 부동산에 앉아서 잔금 처리하고 대출 상환 됐는지 전화해보고 뭐 이렇게 정신없이 움직이면 잘 처리가 되는 건지 불안하기도 합니다. 그래서 제일 깔끔한 방법으로 은행 창구에 다 같이 가서 처리하면 직접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니까 불안감도 덜하고 안전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. 자,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. 첫 번째, 집주인 계좌로 잔금을 보내지 마시고요. 두 번째, 등기 의뢰를 받은 법무사나 직원에게 돈을 맡기시면 안 되고요. 세 번째, 중개사에게 잔금을 보낼 필요도 없습니다. 한마디로 잔금을 이 은행 창구나 대출 상환 가상계좌가 아닌 타인에게 넘겨준다는 것은 이 폭탄을 짊어지고 불길 속으로 뛰어든다는, 네, 뭐 무튼 돈을 넘겨받은 사람이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. 다들 믿고 사는 사회지만 이 주위에서 나쁠 건 없으니까요.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. 자, 다음으로 어떤 방법과 순서로 잔금을 치러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. 뭐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요. 간단하게 얘기해서 원칙적으로 가장 먼저 집 상태를 확인한 다음에 집 상태에 이상이 없으면 매도 서류나 임대차 관련 서류를 받는 거죠. 그리고 계약서 확인 후에 이상이 없다면 잔금을 치르면 됩니다. 그리고 중개사에서 집주인이 잔금을 받았다는 영수증을 줄 건데요. 안 준다면은 이것 또한 꼭 챙겨야겠죠. 네, 그리고 이 부분도 참 중요한데요. 보통은 매수인이나 임차인이 잔금날 집을 한 번도 안 가봐요.
계약서엔 현 상태대로의 계약이다라는 말이 들어갈 건데 잔금날 우리가 현 상태가 어떤지 알 수가 있나요? 이 잔금 끝나고 키 넘겨받고 집에 가봤는데 막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그것 또한 또 골치가 아플 수 있겠죠. 당일이 꼭 아니라면은 전날이라도 한 번은 가보는 게 좋은데 보통은 뭐 에이 뭐 굳이 그렇게까지 뭔 일 있겠냐 요런 식으로 다들 그냥 잔금 치르고 인수인계를 받습니다. 웬만하면은 잔금날 일찍 가셔가지고 다시 한번 집 상태에 대해 잘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. 그래야 집에 문제가 있을 때 시비를 가릴 여지가 있으니까요. 자, 다음으로 보통 다 아시겠지만 집주인에게 대출을 상환하고 나머지 차액인 금액을 줄 때는요, 꼭 집주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보내줘야 됩니다. 다른 사람한테 보내주면 큰일 나니까요. 꼭 매도자나 전월세라면 집주인인 임대인 명의로 보내줘야 합니다. 왜냐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집주인에게 돈을 보내줬다는 증빙이 되기 때문이죠. 마지막으로 잔금 지급할 때 주의사항 2가지 말씀드릴게요. 먼저 잔금날 꼭 잔금 시간을 오전으로 잡아서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. 혹시 못 챙긴 서류가 있거나 은행 업무 시간이 가까워지면 당황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. 오전에 좀 여유 있게 잔금 시간을 정해주는 게 좋겠죠. 자, 두 번째로 인터넷 뱅킹의 한도를 미리 늘려놔야 합니다. 1일 이체 한도나 1회 이체 한도에 걸려가지고 이 잔금날 일이 꼬일 수가 있기 때문이죠. 꼭 잔금 전에 은행 이체 한도를 확인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. 자, 이렇게 오늘 잔금날 주의사항에 대해 한번 알아봤는데요. 앞으로도 여러분에게 도움될 만한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 전달 드릴 테니까요. 관심 있으시다면 구독 눌러두시고 유용한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